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밥 한 공기의 값이 2배가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하루아침에 귀한 보물이 되고 마트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아침부터 쌀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선다면 이게 바로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쌀 대란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사람들은 유난히 쌀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매 끼니를 밥으로 시작하고 밥으로 끝내는 문화. 그만큼 쌀은 일본의 식탁을 지탱하는 중심축이자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밥심의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값이 폭등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예년의 2배 이상.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에 소비자들은 당황했고 일본 정부는 급기야 비축미를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아침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고시히카리라는 쌀 품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쌀 품종이자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던 이 품종이 이번 폭염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고시히카리는 고온에 약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졌고 그 여파로 고시히카리의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농민들도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전국적인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추진해온 간반 정책 때문입니다. 간반 정책이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농가에게 쌀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쌀 농사를 일부러 덜 짓게 만든 거죠. 이 정책은 평소엔 공급 과잉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기후위기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선 완전히 독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후재해로 수확량이 줄었는데 애초에 농지를 줄여놨으니 회복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복합적인 요인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외식업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쌀 수요가 급증했고 엔화 약세로 인해 비료나 연료 같은 농자재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후계자는 없고 일본의 농업 기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해졌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터진 게 바로 이번 쌀대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35년 만에 한국산 쌀이 일본 시장에 정식 수출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2톤의 한국 쌀이 일본으로 수출됐는데 열흘 만에 완판됐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 여행을 갈 때 일부러 쌀을 사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한국산 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가격은 일본산보다 저렴했고 품질도 충분히 인정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쌀은 괜찮을까? 우린 과연 이런 사태에서 안전할까? 사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밀, 콩,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전쟁이나 분쟁으로 공급망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우리의 식량 체계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농촌 인구는 줄고 있고 젊은 농업인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령 농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생산 능력도 줄어들고 있고 도심과 농촌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몇 년 뒤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식량 자급률을 조금씩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쌀, 채소, 과일은 물론이고 밀이나 콩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은 물론 청년 농업인 육성, 농지 보전도 함께 진행돼야겠죠. 둘째, 기후위기에 강한 품종 개발이 중요합니다. 고온에 강하고 병충해에 저항력 있는 품종들을 미리 개발하고 그것들을 실제 현장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이 고시히카리 하나에 의존하다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특정 품종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둘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 위기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지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시점에 방출할지를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은 힘든 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스마트 농업, 로봇 농업, 드론과 AI 기반의 정밀 농업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술이 접목되면 청년층의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식량 주권을 상징하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일본의 쌀대란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부터 식량 안보에 대해 근본적인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몇 년 후 같은 문제를 똑같이 겪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당장의 위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위기는 항상 조용히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쌀 사려면 줄 서야 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우리는 그 장면을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밥 한 공기를 당연하게 먹고 있지만 그 당연함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